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포르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스타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그 지프가 그 임시 포장기를 지나가다가 휠이 손상되면서 타이어도 찢어지는 바람에 그 사고 대차로 이렇게 저희 박스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계기로 타게 되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차를 소개드리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렌트다 보니까 내장에 있어서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뭐 서스 옵션이라든지 옵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비도 지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안에 가죽 내장재도 없고, 또 뭐 여기 카본도 선택이 가능한데 그것도 없고, 뭐 시트에 따라서 통풍 시트가 되는데도 이거는 이제 알칸타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또 통풍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포르쉐는 포르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이걸로 한번 뭐 유명산 쪽에 잠깐 한번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영상도 소개해드리고, 뭐 사실 뭐 여러가지 옵션, 정말 포르쉐는 옵션을 선택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좋은 점, 저의 G4에 만약에 가져가야 한다면 정말 가져가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 센터에 있는 이 크로노 시계, 정말 이쁘게 이렇게 바늘이 톡톡톡톡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가고 싶은 게 지금 핸드폰 거치대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컵홀더예요. 컵홀더. 이 컵홀더도 정말 가져가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 여자친구도 정말 이게 탐났어요. 왜냐면은 조수석에서도 이게 지금 닫혀있지만 나중에 빼면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지퍼는 여기 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꺼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이 시계랑 컵홀더는 굉장히 탐나는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하나씩 단점을 얘기를 해 나간다면 이 거울, 이쪽 거울, 이 거울이 저를 향하지 않고 있어요. 이 거울 방향이 약간 그 센터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제쳐야 돼요. 제끼고 이렇게 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 각도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오픈은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로 제끼기도 하고 이거를 앞으로 제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으로 다 쓰기 위해서는 이런 각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저의 얼굴을 맞추기 위해서 각도를 다시 이쪽으로 튼다면 이게 뒤로 제꼈을 때 약간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제끼면 또 이렇게 될 거고, 약간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배치를 못하니까 또 거울을 안 넣자니 또 옵션이 빠진 느낌이 들고 또 불편하니까 거울을 넣으니까 각도가 이렇게 틀려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계기판에는 지금 옵션이 빠져 있어서 그냥 새까맣게 단순하게 되어 있고, RPM 중심으로 왼쪽에 속도, 오른쪽에는 LCD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뭐 오디오 정보라든지 트립 정보, 그 다음에 공기압, 그 다음에 크로노, 이거를 시작하면은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탑, 리셋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지포스, 아무래도 좀 스포츠 성향의 주행을 하면은 그 중력 가속도 내 차의 이제 거동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약간의 재미를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 상태, 부스터 압력, 저기 그 터보 차로 바뀌다 보니까 부스터 압,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엔진 오일 온도, 연료 압력, 오일 압력, 엔진 오일 압력,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내비나 아니면 차량 정보나 아니면 오디오 정보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터치를 지원을 해서 좀 더 간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터치되는 건 좋고, 그 다음에 버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옛날에 아이고 옛날에 약간 그 핸드폰 문자 쓸 때 자판 그 누르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의 버튼이에요. 어제 느낀 건데, 또 이거 하나의 단점, 왜 주행 중에 앞창문이 이제 김이 서려서 없애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딱 앞창문 그 김서림 제거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은 보통 최대치로 작동을 해요. 확 나오죠. 아니면은 내가 최대치로 올려서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없어졌으니까 다시 낮추자, 아니면 최대로 낮춰서 이제 김서리지 않게 은은하게 이렇게 뿌리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풍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게 안 돼요. 누르면은 최대치로 바로 나와요. 빠르게 바로 나오는데, 반면에 풍량을 낮추려고 하면은 안 먹혀요, 키가. 이거를 켜면은 바로 작동이 되고, 풍량은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끄는 것만 되는, 그런 것만 되는 상태예요. 여기 센터에 보면은 따로 이제 풍량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따로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풍량, 왼쪽에는 온도, 따로 뭐 몇 도 이렇게는 안 나오고 콜드, 핫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몇 도의 세팅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따로 이제 차량 정보로 통해서 알 수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옵션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G4 핸들 크기랑 조금 비슷한데, 굵기는 이게 좀 더 얇아요. 굵기는 이게 좀 더 얇고, 핸들의 촉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딱해요. 딱딱해야 되나, 뭐 단단하다 해야 되나, 그 정말 단단한 원목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얇게 쫙 도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입혀 놓은 그런 가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들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둥그란 완전한 원의 모양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모아진 그 물방울 모양이라 해야 되나, 옆면을 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디자인으로 핸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약간 좀 더 뻗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손가락 끝에 걸려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운전을 하려면은 이렇게 좀 깊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손 동작이, 그립이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빼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제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정말 그냥 시트, 버킷 시트 이런 느낌의 정도고, 하지만 이렇게 알칸타라 느낌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저는 알칸타라 시트를 처음 느껴봤는데 방구 끼기도 좋고, 그건 아니고 등에 땀이 안 차요. 일단 등에 땀이 안 차가지고, 저는 G4 타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좀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등에 땀이 차가지고 이렇게 좀 깝깝하다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G4 시트보다는 땀이 조금 덜 차는 느낌이고, 버킷이 저의 그 가슴 부분까지, 여기 활배근 부분까지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딩을 할 때나 그럴 때 정말 딱 잘 잡아주고, 역시 포르쉐 시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평상시 일반 주행할 때 조금 깝깝해요. 그래서 약간 숨이 막힌다, 약간 좀 깝깝하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몸을 앞으로 빼서 좀 한 템포 쉬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운전을 좀 와이드하게 할 때는 좋으나 일반적인 좀 편안한 주행을 지향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트의 부분에서는.
그리고 발 놓는 위치는 지금 왼쪽에 어떤 뭐 퓨즈 박스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위치하다 보니까 발을 많이 벌릴 수가 없어요. 왜 보통 보면은 브레이크, 엑셀, 그 다음에 발 놓는, 왼발 놓는 위치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빠지는데 요거는 되게 가까워요. 센터에서 브레이크에서 많이 안 멀어요. 그냥 쇽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옆에 닿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왼발 오른발 양발 운전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서 위치가 안 넓어서 그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발을 편안하게 발로 벌려 가지고 딱 사이드를 지지하면서 와인딩을 타기에는 조금 발 위치가 안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 뭐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 또 이제 뭐 개방 쪽에서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박스턴은 지금 현존하는 그 컨버터블 중에서 가장 빨리 열리고 가장 빨리 닫히는 그 컨버터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속도도 크게 관여받지 않고 60km인가 뭐 70km 정도에서도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내 주행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딱 열면은 창문도 많이 안 열려요. 조금만 열고 바로 이렇게 여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 중 언제든지 열고 언제든지 닫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G4랑 조금 다른 부분이, G4는 오픈을 하면은 와 오픈했다, 열렸네, 그 다음에 또 닫으면은 이제 확 닫혔구나, 꼭 닫혔구나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박스턴은 개방감은 조금 떨어지는 건 있어요. 떨어진다 해야 되나? 개방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은 체감 개방감? 그런 게 약간 G4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의 역량, 선바이저의 역량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바이저 이렇게 제껴 놓다 보니까 시야가 여기 걸려서 아직 오픈이 안 된 느낌이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끼고 바람을 좀 더 태운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맞게 되면은, 바람은 정수리 부분은 G4보다는 훨씬 덜 들어와요. 덜 들어오지만 사이드 부분, 내 얼굴 옆면을 치는 그런 바람은 좀 비슷하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살랑살랑 찰랑찰랑 그 정도의 그 바람이 들어오죠, 주행 중에. 이제 기본 노멀로 되어 있으면은 아이들링 스탑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링 스탑이 이루어져요. 뭔가 포르쉐답지 않은 그런 기능, 친환경 혹은 연비 주행을 위한 이런 세팅. 그래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시동이 꺼지더라도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들링 스탑을 내가 해제를 하면 다시 들어오고, 혹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오른쪽은 스포츠, 밑에는 스포츠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는 스포츠 모드부터 조금 더 RPM을 느리게 가져가고, 그 다음 브레이킹을 했을 때 다운시프팅을 쳐줘요. 아래쪽 그 기어를 넣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엔진 브레이크와 같이 브레이킹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 플러스는 조금 더 기어를 늦게 가져가고 RPM을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어의 단수, 기어비는 7단에서 항속 기어가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RPM이 확 떨어져요. 보통 5단, 6단, 뭐 4단, 5단 이렇게 차이는 한 800에서 900 RPM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7단 같은 경우에는 6단에서 7단 넘어갈 때는 한 1200 RPM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km를 주행할 때도 약 한 1800 RPM 그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연비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미친놈이 와, 내 심장. 와, 깜짝이야, 씨. 이거 사고 나면 씨발 휴차료가 하루에 30만 원이란 말이야. 와. 아무튼 수직보다는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더 조작하기 간편하다. 수직보다는 사전이 시작하는 그만 그대로 편하다. 베이스가 진짜 좋아요. 와.
뭐냐면 와우, 이게 어느 정도면 문짝이 그냥 떨려가지고 백밀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막 흔들릴 정도로 베이스가 빵빵해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딱 닫고 소리를 들으면은 거의 뭐 그냥 클럽온 수준으로 베이스가 엄청나죠. 엄청나. 이거는 정말 부러워요. 이거는 정말 좀 지포에 가져가고 싶은 베이스고, 단지 이제 엔진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고속 주행을 할 때 엔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요. 그 머플러 소리보다는 엔진 소리, 엔진 그냥 순수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 약간 폭발 배기음, 폭발음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경쾌한 소리라기보다는 좀 상당히 거칠고 남성적이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어와서 뭐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옆에 타거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게 노래소리가 잘 묻혀서 잘 안 들리거나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링 소리, 엔진 시동을 처음에 켰을 때 엔진 소리가 배기음이 들린다기보다는 약간 공장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포르쉐 특유의 소리일 거예요. 약간 공장 돌아가는 소리, 막 공장 그런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뭐 생각보다 막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러면은 굉장한 막 엄청나게 감성적이고 그런 사운드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약간 막 정말 공장 돌아가는 소리, 공장 그런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건 4기통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지포보다 월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편평비가 앞이 뒤에 전부 다 이제 40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사이드가 좀 더 굵고, 그러다 보니까 좀 푹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서스의 세팅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무르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드하지 못하냐,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드하지만 단단하게 잡아주지만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 요철을 지나갈 때 그래도 지포보다는 좀 부드럽게 지나가준다. 지포는 빡빡 때리면서 이렇게 와 진짜 이러다가 휠 깨지겠는데, 타이어 작살나겠는데, 하체 작살나겠는데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반면에, 요거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주는,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넘어가주는 센스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점, 그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지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있다가 주행을 하면서 유명산 올라가면서 주행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은 유명산 앞에서 여러분들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안녕.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매뉴얼 모드 놓고요. 어제 그 느라제를 가면서 주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언더로 시작해서 오버로 끝나는 그런 성향이에요. 언더로 시작해서 오버로 되는, 그래서 주행하기가 정말 짜릿짜릿하고 재밌어요. 가보죠 했는데 여기서부터 방지턱이 생겼네. 갑시다. 언더에서 시작해서 오버로 끝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틀어지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컨트롤 할 때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 요거를 좀 더 즐기고 싶다, 그런 재미를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확실히 포르쉐는 포르쉐구나, 요런 데서 밸런스가 바로 잡혀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나중에 이제 2단을 타고 가다가 이제 다운시프팅을 하기 위해서 1단으로 넣는데, 보통의 속도에서는 절대 넣어주지 않는 그런 RPM이 있어요. 뭐 일반적인 국산차나 아니면 다른 외제차도 마찬가지로 1단을 넣었을 때 RPM 굉장히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아무리 1단을 집어넣어도 얘가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차가. 근데 이거는 1단을 넣으면은 이렇게 넣어버려. 레드존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넣어줘요. 일단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RPM을 넣어주는 차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데 해, 너 일단 넣고 싶으면 해줄게, 넣어줄게, 아 그래 뭐 마음껏 써, 너 엔진 너 네 거야, 뭐 너 마음껏 써,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는 것처럼 일단은 넣으면 넣는 대로 그냥 족족 이렇게 치고 올라가줘요. 그만큼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거는 포르쉐다, 이 마크의 값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엔트리급 718 박스터라고 해도 그 점에서는 아 역시 그 박스터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구나. 이런 재미들이, 그런 요소들이, 포르쉐의 그 감성들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엔트리라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브레이킹은 이제 BM 그 이니셜 바이트와 조금 다르게 늦게 약간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 약간 지그시 브레이킹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고 그렇진 않고, 밟았을 때 묵직하게 꾹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예요. 느라째에서 어제 타본 결과 굉장히 짜릿짜릿하고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재미가 굉장히 월등하고, 또 그런 게 위험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재미로 먼저 느껴지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 컨트롤하기가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시끄럽다 이런 거보다는 와 재밌다, 또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이 RPM, 변속 속도가 진짜 PDK 엄청나잖아요. 이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는데 진짜 먹을 거 졸라 많습니다. 진짜 이 PDK는 변속 속도가 그냥 칼같이 칼군무예요. 칼군무. 다운시프트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땅땅땅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뭐 이렇게 다운 다운 업 업 업 업 이런 식으로 이게 움직임이 장난 아니야. 딱딱딱딱딱딱딱딱.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신 분들은 또 알 거고. 이게
뭐 박스터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박스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또 지프 출고되면은 또 지프로 재미있는 또 주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